170, 171페이지 내용들은 그냥 심심할 때 한번 읽어보시고요. 거기 이제 171페이지는 물권의 객체라고 되어 있고, 박스 안에 99조가 있습니다. 부동산하고 동산, 그것만 일단 확인하신 다음에,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물권의 기초 부분에서는 물권의 뜻과 주체, 객체, 요 객체와 관련해서 물건이 객체가 되는데, 여기서 우리 시험에 가끔 나오는 게 이제 일물일권주의에 관련된 내용들이 가끔 나옵니다. 일물일권주의는 말 그대로 하나의 물건에 하나의 물건만 인정한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의 물건에 하나의 물건만. 이유는 독점성 때문에 그렇죠. 물건은 하나인데 소유권이 여러 개가 있다면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물일권주의라는 게 나오게 됩니다. 세 번째, 하나의 물건의 표준, 즉 물건을 어떤 단위로 개수를 판단할 것인가. 동산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정해져 있죠. 배추 같은 거 어떻게 판단해요? 포기, 한 포기, 두 포기 이렇게 되죠. 두부, 한 모, 두 모 이렇게 되죠. 자, 동산 그렇게 정해져 있어요. 그럼 부동산은 토지하고 건물이 부동산이죠. 토지는 어떻게? 1필지, 2필지 이렇게 필 단위로. 건물은 어제 물어봤더니 어떤 분이 채 단위로 판단하는데 한 채, 두 채. 동 단위로 판단. 토지는 필이 단위가 되는 거고요. 건물은 동이 단위가 됩니다. 1필 토지, 1동 건물 이렇게. 자, 문제는 이 일물일권주의가 내용이 세 가지예요. 원래 일물일권주의는 구체적으로 하나의 물건 전체에 하나의 물건 이런 뜻이죠. 물건 하나 전체에 하나의 물건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첫째, 하나의 물건 일부에는 물권이 성립한다 안 한다? 성립할 수 없다. 이런 뜻이겠죠. 일물일권주의 원래 의미는 하나의 물건 전체의 하나의 물건이니까 당연히 하나의 물건의 일부에는 물권이 성립할 수 없다. 이렇게 될 것이고요. 두 번째, 물건이 두 개야. 수개의 물건. 근데 여기에 물건이 하나. 될 수가 없겠죠. 물건이 10개라면 물건도 각각 하나씩 해서 10개. 그래야 되죠. 그러니까 물건은 10개인데 물건 하나. 안 될 거예요. 세 번째, 물건은 하나인데 여기에 수개의 물건. 이것도 안 될 거예요. 그렇죠? 물건은 하나인데 소유권이 10개. 이런 거 안 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일물일권주의는 세 가지를 구체적 내용으로 합니다. 자, 이제 중요한 게 예외죠. 일물일권주의 예외. 그래서 우리 시험에서 물건을 물어보게 되면 바로 이 일물일권주의의 예외를 물어보게 됩니다. 예외. 요건 이제 머릿속에 좀 넣으셔야 돼. 첫 번째 예외가 하나의 물건 일부의 물권이 인정되는 경우. 두 번째가 물건은 여러 개인데 하나의 물권이 인정되는 경우. 세 번째가 물건은 하나인데 수개의 물권이 인정되는 경우. 이 세 가지 예외가 있겠죠. 간단해요. 마지막 거부터 제일 간단한 거부터. 갑이 101호 아파트를 갖고 있고요. 은행으로부터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요. 자, 담보대출이라고 그랬으니까 이 101호를 담보로 제공을 합니다. 은행에다가. 흔히 말하는 주담대라는 게 있죠. 주택담보대출. 그래서 이 101호 등기부에 은행이 저당권자로 등기가 돼. 이렇게. 나중에 갑이 돈을 갚지 않으면 은행은 어떻게 한다 그랬죠? 저당권자라는 권리에 기초하여 101호를 경매를 넣어서 경매대가에서 채권을 회수하겠지.
그게 저당권의 기능이에요. 그런데 갑이 저축은행 가서 또 돈을 빌려. 그리고 병의 이름으로도 저당권을 등기해 줘. 그러면 물건은 하나인데 저당권이라는 담봉, 물건이 두 개. 그렇죠? 이게 가능하냐 말이지. 가능하잖아. 우리 대법원에 의하면 등기 순서에 따라서 먼저 등기한 게 선순위 저당권, 나중에 등기한 게 후순위 저당권. 그래서 101호가 경매 넣었을 때 1번 저당권자가 먼저 배당 받고 남는 걸 2번 저당권자가 받고 이렇게 할 수 있다. 즉 하나의 물건에 등기 순서에 따라 순위를 달리하는 수개의 저당권이 성립할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예외가 되겠죠? 저당권이 두 개나 있단 말이죠. 첫 번째 예외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수개의 물건에 하나의 물건이 인정되는 경우 우리 시험범위는 아니지만 아까 질권이라는 권리가 있다 그랬죠. 질권이라는 권리는 전당포 주인이 전당 목적물에 대해서 갖는 권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즘은 뭐 전당포를 흔히 볼 수 없지만 예전에 이제 돈이 급하게 필요하면 뭐 금반지, 다이아몬드 반지, 밍크코트, 카메라, 고가 이런 거 전당포에다 갖다 맡기고 돈 빌렸죠. 그래서 아저씨에서 원빈의 직업이 전당포 주인이었었잖아요. 카메라 전당 잡고 돈 빌려줬잖아. 그거 했다가 이제 그 딸한테 걸려가지고 이제 죽을 고생을 하죠. 그게 아저씨죠. 걔는 그 영화 하나 찍고 도대체 몇 년 동안 영화를 안 찍는 거야? 예? 그 영화 하나 찍고 지금 몇 년 됐어 벌써. 그래도 잘 먹고 잘 살아요. 그렇죠? 연예인 걱정은 하지 말라 그러죠. 도대체가 이 아저씨 하나 찍고 그 다음부터는 아무것도 안 찍고 있어. TOP 커피 광고만 연락 찍고 있죠. 영화 좀 찍지. 어쨌거나 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리려면 전당포에다 갖다 맡기고 돈을 빌리는 방법. 그게 민법에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걸 질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돈을 갚을 때까지 반환을 안 합니다. 이게 질권의 특징인데 갑이 돈사를 짓고 돼지를 100마리를 길러. 그런데 돈이 필요해. 갖고 있는 재산이라고는 꼴랑이 돼지 100마리밖에 없어. 자, 이걸 담보로 돈을 빌려야 되겠죠? 자, 이때 돼지, 부동산, 동산. 동산이죠? 부동산 이외의 물건이잖아요. 설마 돼지가 토지의 정착물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뭐, 처먹고 딱 붙어있다고 정착물이라고 이런 분들도 간혹 계시는데 부동산이 아니라 동산이에요. 그렇죠? 근데 좀 전에 얘가 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방법, 민법. 동산을 정담포 주인한테 갖다 맡기고 빌리는 방법이 있다 그랬죠?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면 돼지도 동산이니까 을이 돼지를 전당포에 갖다 맡기고 돈을 빌려야 되지. 전당포 주인 돼지 맡고 돈 빌려줄까요? 여러분이 돼지를 몰고 전당포로 가면 전당포 주인이 얼싸거나 돈 빌려줄까? 안 빌려준단 말이지. 그러니까 다이아몬드 반지 같은 그런 동산 말고 이런 돼지 같은 것들은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리면 어떻게 될까? 법에 없어요. 그래서 당사자들이 만들어. 뭘 만드냐? 이거 안 맡겨, 을한테. 안 맡겨요. 안 맡기는 대신 이렇게 약속을 해, 을하고. 돈을 못 갚으면 돼지 100마리 소유권을 넘겨주기로. 그렇게 약속을 하고 돈을 빌려요. 그럼 을의 입장에서는 나중에 갑이 돈을 갚지 못하면 돼지 100마리 소유권이 손에 들어오죠. 그걸 이제 을은 팔아가지고 채권을 회수하게 될 거예요. 자기 거니까. 어쨌든 이렇게 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리면서 그 동산을 채권자한테 맡기질 않고 대신 돈을 못 갚으면 그 동산의 소유권을 넘겨주기로 약속을 하고 돈을 빌려. 이때 채권자는 나중에 갑이 돈을 갚지 않으면 돼지 소유권을 취득해서 그걸 팔아가지고 채권을 회수하는 이런 권리가 생기게 돼요. 이런 권리를
대법원이 이름을 붙여요. 동산, 양도, 담보권. 대법원이 이름 붙인 거예요. 동산, 양도, 담보권. 자, 이때 이 동산, 양도, 담보권도 우리나라 대법원이 인정하고 있는 담보 물권입니다. 근데 돼지가 몇 마리예요? 100마리. 그럼 담보 물권도 몇 개? 100개. 좀 이상하죠? 안 이상해요? 이상해요. 그래서 우리 대법원은 여기 돼지처럼 또는 뱀장어처럼 증감 변동하는 동산 여러 개를 2개 이상을 특정한 장소, 그 장소 내 종류, 그리고 수량 이렇게 장소와 종류와 수량 100마리, 200마리 이렇게 지정하여 특정을 할 수 있다면 딱 정해 놓을 수 있다면 이 전체를 마치 하나의 물건처럼 취급할 수 있다를 집합물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전체에 동산 양도담보권이 몇 개? 1개. 돼지 100마리 전체 동산 양도담보권이 몇 개? 1개가 성립할 수 있다. 수개의 물건에 하나의 물건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게 됩니다. 대표적인 동산 양도담보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여기서 조금 더 생각해 보실 게 갑이 돼지 100마리를 이렇게 담보로 정하고 돈을 빌려서 의뢰 양도담보권이 100마리의 효력이 미치고 있어요. 그런데 갑이 돈을 갚으려면 돼지 길러가지고 팔아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갑이 저 100마리 중에서 다 자란 100마리, 50마리를 내다 팔았어. 그리고 새끼 돼지 50마리를 새로 사서 넣었어. 그럼 이 안에는 여전히 100마리가 있죠. 구성물이 변동됐죠. 하지만 처음에 갑이 담보를 제공할 때 돼지 100마리에다가 1번부터 100번을 써가지고 담보 제공한 거 아니죠. 그냥 이 안에 있는 100마리 이렇게 뭉뚱 늘어서 담보 제공하겠죠. 그러니까 50마리를 내다 팔고 다시 50마리를 넣었다 하더라도 이 안에는 여전히 몇 마리가 들어있어요. 100마리가. 따라서 이 담보권은 여전히 현재 100마리에 대해서 그대로 효력이 미친다. 이렇게 되겠죠. 네? 171페이지. 양가로 1번 밑에 조문 박스 밑에 두 번째 줄 끝에 구성 부분이 증감 변동하는 집합물. 그죠? 특정성을 상실하진 않는단 말이죠. 돼지 100마리, 기존의 100마리 중에서 50마리를 내다 팔고 새로 50마리를 새끼를 넣었다 하더라도 여전히 이 을이 갖고 있는 양도담보권의 객체는 특정되어 있다. 뭘 가지고? 장소를 가지고, 수량을 가지고. 그죠? 그런 의미입니다. 아주 어려운 말이 인문서에 써 있어요. 이런 의미입니다. 하여튼 이렇게 수개의 물건에 하나의 담보권이 성립할 수 있다고 기억하시면 돼요. 자,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이거예요. 하나의 물건 일부. 자, 두 가지 형태가 있을 수 있지요. 1. 필의 토지 일부와 1. 동의 건물 일부. 1필의 토지 일부와 1동의 건물 일부에 별도의 물권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1동의 건물 일부에는 2개 전세권 가능하고요. 무슨 권? 전세권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아파트 같은 경우 한 동의 아파트에 각 호마다 소유권이 있죠. 그걸 구분 소유권이라고 합니다. 이런 게 가능하다. 전세권과 구분 소유권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게 남았어요. 자, 1필 토지 일부는요. 다시 둘로 분류해서 하나는 1필의 토지 자체 일부. 1필지 또 땅이 있는데 그 땅의 일부. 여기에 용익물권이 가능해요. 뭐가 가능하다고요? 용익물권. 용익물권이 뭐가 있었죠?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3개. 전세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3가지가 가능하도록 해놨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지상권 같은 경우에 타인 토지 전부 또는
일부에 설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타인 토지 전부 또는 일부에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요놈. 자, 아까 부동산이란 토지와 그 정착물을 말했고요. 정착물 중에서 건물 이외의 정착물은 뭐의 일부였었죠? 토지의 일부였었죠. 네? 기억나세요? 그거 건물 이외의 정착물. 건물 이외의 정착물은 원래 뭐의 일부? 토지의 일부. 그런데 이 건물 이외의 정착물 중에서 4가지. 수목의 집단, 소나무, 천그루. 이게 수목의 집단이에요. 수목, 소나무 한 그루, 미분리 과실, 사과나무에 달려있는 사과. 아직 따지 않은 사과. 이게 미분리 과실. 무, 배추 같은 거, 호박, 고추 같은 거, 농작물. 4가지. 요 4가지는 그냥 쉽게 생각하세요. 땅에 뿌리를 받고 있어요. 정착물이에요. 따라서 원래는 토지의 일부여야 돼요. 그런데 별도의 독립한 경제적 가치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요놈들은 토지와는 별도의 독립한 물건으로 취급하자 말이죠. 할 수 있단 말이죠. 4가지. 원래는 뭐의 일부인데? 토지의 일부인데 별도로 권리를 인정해 주자 말이죠. 여기다가. 자, 여기서 수목의 집단의 경우에는 임목에 관한 법률이라는 게 있어요. 줄여서 그냥 임목법이라고 합니다. 임목에 관한 법률. 이 임목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30종류의 수목에 대해서는, 그 수목의 집단에 대해서는 등기부를 만들 수 있도록 해놨어요. 뭘 만든다? 등기부. 임목 등기부라고 있어요. 그래서 등기부가 만들어지면 이 수목의 집단에 대해서 임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보존 등기한 수목의 집단을 임목이라 하고요. 이 임목에 대해서 별도의 소유권과 별도의 저당권 따위가 가능해집니다. 즉, 내가 나무를 가지고 있는데 이걸 담보로 돈을 빌릴 수가 있게 돼요. 그러려면 등기를 해야 돼, 그 임목을. 등기하면 토지와는 별개의 독립한 권리의 객체가 될 수 있습니다. 소유권하고 저당권. 두 번째, 요 세 놈은 명인 방법이라고요. 이름표 생각하세요. 나무에다가 나무 앞에 편말을 받거나 나무에다가 이름표를 걸어도 거기다가 소유권자 누구 이렇게 박아. 이걸 명인 방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름표 등을 부착하는 형태에 의해서 소유권이 가능해집니다. 별도의 소유권이 가능하다. 이게 판례예요. 마지막으로 농작물은 쉽게 생각하세요. 무조건 경작자에게 소유권이 인정이 됩니다. 심지어 갑소유 땅에 을이 몰래 배추를 경작했어. 배추 누구 거? 을 소유입니다. 토지 소유자가 함부로 와서 갈아엎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법원은 농작물은 무조건 경작자에게 소유권을 따로 인정해주고 있다. 이런 것들이 일물, 일권주의의 예외 이렇게 됩니다. 다른 건 다 필요 없고요. 요 예외 정도만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우리 교재는 물권의 객체에 관련된 내용만 있는데 우리 171페이지에 보면 양가로변에 독립한 물건이라고 되어 있고요. 동그라미 1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171페이지 밑에서 6번째 줄 물권의 객체는 원칙적으로 독립한 물건이어야 한다. 따라서 물건의 일부나 구성 부분은 원칙적으로 별도의 물권의 객체가 되지 못한다. 이게 뭐다? 일물, 일권주의죠. 그죠? 이게 일물, 일권주의예요. 그래 동그라미 2번. 일필토지 일부에만 소유권이 성립할 수는 없다. 물론 예외가 있는 경우가 있다. 그리고 첫 번째가 뭐가 나와 있어요? 용익물권은 건물 또는 토지 일부에도 성립할 수 있다. 또 딱 하나 나와 있다. 일물일권지 예외가. 일물일권지 예외는 이렇게 전체적으로
머릿속에 정리를 좀 해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이건 꼭 기억하셔야 돼요. 등기하면 저당권도 된다는 거. 하지만 명인 방법으로는 뭐만 된다는 거? 소유권만 된다는 거. 이런 것들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물권의 객체와 관련된 걸 본 거고요. 자, 네 번째, 물권의 종류. 물권이란 게 어떤 게 있을까? 물권은요, 민법에 8개가 있고요. 대법원이 인정하고 있는 게 4개 정도 있어요. 그리고 준물권이라고 어권, 광어권 같은 게 있습니다. 즉, 물권의 종류는 많지가 않아요. 자, 물건이라는 재화는 무한해요? 제한돼 있어요? 재화. 유한하죠? 근데 사람의 물욕은 어때요? 무한하죠? 사람의 물욕. 아니야? 제한이 있어요? 아우, 나는 이 정도면 충분해. 그렇게 살아요? 무슨 해민 스님이요? 무소유요? 자, 기본적으로 재화, 물건은 유한하고 그 물건에 대한 사람의 권리 욕심은 무한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국가가 채권보다는 물건을 훨씬 많이 통제 관리합니다. 물건보다는, 채권보다는. 그런데 국가가 물건을 통제 관리하려고 할 때 물건의 종류가 많으면 많을수록 관리가 쉽다, 어렵다? 어렵겠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물권의 종류는 제한을 가하고 있어요. 그게 185조예요. 물권 법정주의라고. 자, 185조 이렇게 해놨죠.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 이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임의란 말은 맘대로 이런 뜻이고요. 창설이란 말은 만든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법률이나 관습법에 의하여 만들어진 물건 말고 다른 것들은 함부로 만들면 뒤진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물권 법정주의예요. 뒤진다 무슨 규정이에요? 강행 규정. 이게 물권 법정주의입니다. 이 조문만 간단히 좀 해석할 수 있으면 돼요. 자, 먼저 법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법률은 어떤 기관이 만드냐에 따라서 법을 제정하는 기관에 따라서 협의의 법률, 본래 의미의 법률과 광의의 법률, 실질적 의미의 법률로 나뉘게 됩니다. 협의, 국회에서 만든 걸 말해요. 협의의 법률은 뭘 말한다? 국회 제정법. 그죠? 반면에 광의는 국회 제정법 플러스 국회 이외의 기관이 만든 법. 첫째, 대통령이 만드는 거. 뭐가 있죠? 시행령이라고 부르는 게 있어요. 대통령이 만들어요. 대통령령입니다. 각부 장관이 만드는 게 있어요. 시행규칙이라고. 세 번째, 지방자치단체 의회가 만드는 게 있어. 조례라고. 지방자치단체장이 만드는 게 있어. 규칙이라고. 이런 것들은 국회가 아니죠. 그러니까 국회에서 만든 법 플러스 국회 이외의 기관이 만든 법을 합쳐서 광의법률이라고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 185조 법률은 협의의 법률일까? 광의 법률일까에 문제가 생기는데 우리 대법원 협의의 법률이다. 국회 제정법만을 말한다. 끝. 이렇게 됩니다. 그죠? 예를 들어 광의 법률을 포함해버리면요. A지역에서는 이런 물권 인정되는데 B지역에서는 조례로 인정을 안 해.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맞지. 그러니까 안 된다. 국회 제정법을 말한다. 전 국민에게 통일적으로 적용되기 위해서 국회 제정법만을 말한다. 이렇게 됩니다. 두 번째 관습법은요. 관습법은 관행이 오랜 기간 반복이 돼요. 관행이 반복이 되다 보면 사람들이 어느 시점에 되면 마치
법으로 여겨지는 경우가 생겨요. 법. 꼭 지켜야 되는 걸로. 그죠? 그거를 법원이 확인을 해줘요. 판례를 통해서. 어떤 관행이 오래 반복이 되고 있다. 사람에 따라서는 이걸 마치 법으로 여겨져서 지켜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뭐 그것까지 지키냐 안 지킬 수 있지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는데, 그럴 때 대법원이 나서서 이거는 지켜라 라고 한 걸 뭐라 한다? 관습법이라고 하게 됩니다. 이렇게 법률이나 관습법으로 인정이 되고요. 그 외에는 만들지 못합니다. 자, 여기서 관습법적으로 인정되는 거, 나중에 지상권을 가면 분묘, 기지권이라는 권리가 하나 나오고요. 기지권. 관습법에 의하여 인정되는 법정 지상권이라는 게 하나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좀 전에 봤던 돼지 100마리. 무슨 권? 무슨 권? 가려야지. 무슨 권? 여기 있네. 동산, 양도, 담보권. 이 외에 무슨 경작권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런데 동산, 양도, 담보권은 여기 뭐 돼지 설명 드렸으니까 써드린 거고요. 나중에 하면 이 두 가지를 따로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어쨌든 이런 것들은 대법원이 관습법적으로 인정되는 물권이다 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 말고 나머지는 만들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자, 여기서 임의창설금지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가 새로운 종류를 만들지 못하는 종류강제와 또 하나가 기존에 있는 권리를 하더라도 내용을 바꾸지 못하는 내용강제,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중에 오늘은 종류강제만 생각을 해봅니다. 종류강제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새로운 종류를 만들지 못한다 이런 뜻이에요. 민법에 있는 8개 판례가 인정하고 있는 저거 빼고 나머지 새로운 종류의 물권을 만들지 말아라. 이게 종류강제예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하지 말라면 더 하죠. 더 해. 그래서 이거를 위반하는 사람들이 속출해요. 위반하는 것까지는 좋은데요. 법원까지 가가지고 인정해달라고 머리띠를 둘러. 우리나라 사람들은 머리띠 두르면 다 되지요. 안 되나? 떼법이라고 안 들어보셨어요? 떼 쓰면 다 법으로 만들어주잖아. 대혁신이 필요한데 대한민국이. 정치 얘기 아닙니다. 법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요즘 법 만드는 국회를 쳐다보고 있으면 속이 터져서 그래요. 거지 같은 법만 하여튼 불나게 만들어. 여야가 따로 없어. 이번에 가덕도 신공항 또 쪼개졌죠. 야당도 뭐 부산 지역은 또 찬성하고 뭐 난리가 났죠. 이 가덕도 신공항 설치해야 될까요? 부산 분들은 좋아하실래나? 제가 김해공항을 많이 다녀봤는데 조금은 확장하면 될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근데 이거 갖고 쌈박질하니까 또 법 만든다지요? 네? 가덕도 신공항 설치에 관련된 특별법 만든다죠? 법 만들어서 밀어붙이겠죠? 하여튼 법은 하여튼 아이씨. 정작 필요한 법은 만들지도 바꾸지도 않고 말이죠. 5대 강력범죄 살인을 포함해서 이거 우리나라 형량처럼 거지같이 약한 게 없어요. 올려야지. 이거 안 올리고 자빠졌어. 또 공소시효 이런 거 바꿔야지. 이런 거 이걸 왜 공소시효 뭐야 도대체 이게 그렇게 없애라고 없애 한번 안 없애. 속 터져 뒤지겠어요. 공소시효 제도가 만들어진 이유가 뭔지 아세요? 범죄를 저지르고 나서 일정 기간이 지나면 첫째 피해자의 피해의식이 약해지고 두 번째 증거가 사라지며 세 번째 범죄자는 도망 다니니까 그만큼 벌 받은 거하고 똑같다. 이게 공소시효를 인정하는 취지야. 뭔 개 같은 소리야 이게. 피해자가 시간이 지나면 약해져? 피해의식이? 이런 거지 같은 제도를 아직까지 만들어 놓고 말이죠. 안 바꾸고 말이지. 요새 어린아이들 범죄 무섭지요? 촉법선이라고 12세 미만은 아예 처벌 안 해요. 아예 처벌 안 해.
바꿔야지. 요새 12세면은요 등치가 이만해. 무서워 죽어서 초등학교 앞에 지나갈 때 보면 6학년짜리 애들. 예? 이야 이거 아직까지 안 바꿔요. 아이 거지 같은 것들. 너무 흥분했다. 정치 얘기가 아니라 법을 보고 있으면 속이 터질 때가 많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 국회의원들의 한 3분의 1 이상이 법을 전공하신 분들인데도 그렇게 못 만드나? 좀 깔끔하게. 아씨. 아니 어쨌거나 저 종류강제 이거 하다 말고 갑자기. 예. 위반하는 사람이 생긴다. 위반하는 사람이. 즉 새로운 종류의 물건을 만들어 가지고 대법원까지 가서 인정해 주시고 떼쓰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그중에 대표적인 게 4개가 있어요. 하나가 온천권이라고. 온천수에 대한 독점적 권리. 내가 내 땅에 건물 지려고 땅 파다 보니까 뜨거운 물이 콸콸 나와. 유황이 다량 함유돼 있어. 건물 짓다 말고 이걸 온천장으로 바꿨어. 그래서 떼돈을 벌고 있어. 옆집 땅 소유자가 배가 아파. 그놈도 땅을 팠더니 물이 콸콸 나와. 그놈도 공을 박아갖고 물을 끌어올려. 그럼 먼저 발견한 나는 저놈이 뽑아오느라고 내게 수량이 줄었어. 열받겠지. 그 법원으로 달려갔어. 내가 먼저 발견했으니까 나에게 독점적 권리를 인정해달라고. 대법원 뭐라 그래요? 또 애기가 있어서 좀 그런데 개 같은 소리 하지 말아요. 이런 이제 안 해준단 말이지. 이유는 온천수는 우리 대법원에 하면 지하수의 일종이다. 지하수는 토지 소유권의 객체다. 무슨 뜻이에요? 내 땅에서 퍼올린 건 내 거, 네 땅에서 퍼올린 건 네 거. 밑에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어디서 어디까지 특정해서 소유권을 인정해 줄 수가 없단 말이죠. 밑에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온천수는 지하수의 일종이기 때문에 독점적 권리를 인정할 수는 없다. 이렇게 됩니다. 다만 이제 온천수에 대해서는 온천법이 따로 관리하고 있죠. 두 번째가 관습상 통행권이라고요. 이런 건 가끔 신문에서 보셨을 거예요. 다른 말로 이제 사도 통행권이라고 하는데요. 사도가 뭔지 아세요? 사도? 사도? 사도. 개인 사자. 길도자 쓰는데. 사도가 뭘까요? 예, 개인 소유 땅인데요. 개인 소유 땅인데 지목이라고 들어보셨죠? 지목. 땅의 목적. 그게 도로로 돼 있는 걸 말합니다. 이게 사도예요. 지목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부동산 공시법 공간정보 등에 관한 법률에 가면 지목 28가지를 공부하시게 돼요. 그거 외워야 돼. 예? 지목 28개? 거기에 도로가 있어요. 도로. 그게 사도야. 자, 이 사도가 국가에 의해서 도로가 개설되어 있는 것도 있고 안 돼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시골에 가면 동네 주민들이 장관 세월 통행한 개인 도로 땅, 개인 소유 땅이 있어요. 장관 세월 통행한. 근데 어느 날 땅 소유자가 측량을 해서 자기 땅이라고 펜스를 쳐버렸어. 그러면 수십 년간 통행하고 있던 동네 주민들 돌아가야 되죠. 그래서 그 동네 주민들이 대법원까지 가가지고 수십 년을 통행을 해왔다. 통행권을 인정해달라. 이게 관습상 통행권이에요. 이걸 사도 통행권이라고 자기들이 이름까지 붙여. 인정해달라고. 인정해주냐 안 해주냐? 안 해준단 말이지. 아무리 장관 세월 타인 소유 토지를 통행했다 하더라도 관습상 통행권 따위를 인정해줄 수는 없다가 판례예요. 이거는 민법에 비슷한 게 2개가 있어요. 주의투지 통행권이라는 놈과 통행지역권이라는 놈이 있어요. 이게 다 남의 땅 통행할 권리야. 그런 게 따로 있어. 굳이 더 나가서 이런 걸 인정할 필요는 없다라는 취지입니다. 세 번째, 사실상 소유권 또는 소유권에 맞먹는, 준하는, 맞먹는다는 뜻이에요. 관습상 물권. 판례가 이렇게 불러요. 소유권에 전하는 관습상 물권. 이런 것도 인정이 안 된다. 자, 이제 사실상 소유권이랑 이런 겁니다. 갑과 을 사이에 102호 아파트를 매매를 하고 을이 대금을 전부 지급하고 갑으로부터 열세와 등기 서류를 넘겨받고 일단 열세를 가지고 아파트를 따고 들어서 을이 현재 거주하고 있어요.
그런데 등기 서류를 가지고 아직 등기는 안 했어. 우리민법 186조에 의하면, 우리민법 186조에 의하면 다음 주에 볼 건데요. 매매 등 법률 행위를 통해서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려면 반드시 등기하라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을이 이 아파트를 매매를 통해서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반드시 의뢰인으로 소유권 등기를 마쳐야만 됩니다. 그러니까 을이 현재 101호에 살고는 있으나 등기하지 않았다면 을은 일단 법적으로 소유권이 있다 없다? 없다. 그죠? 그런데 을은 돈 다 주고 현재 자기가 살고 있으니 사실상 소유자라고 볼 수 있겠죠? 그죠? 그 을에게 사실상 소유권, 사실상이란 건 현실적으로 이런 뜻이에요. 실제적으로 이런 뜻이에요. 지금 등기부에는 누구 이름으로 돼 있어요? 갑의 이름으로. 근데 보세요. 재산세가 부과가 됐어. 누구 이름으로? 갑의 이름으로 부과가 되겠죠? 그럼 누가 내? 누가 내요? 여러분이 갑이라면 내요? 아니, 여러분이 갑이라면 내겠냐고. 이미 아파트 다 팔아먹고 대금까지 다 받고 등기서류까지 넘겨준 상태에서 몇 년 있다 재산세 부과되면 아이고 아직 등기가 내 이름으로 되니까 내 거구나 하고 내가 세금 내요? 아니지. 그 세금 내라는 고지서를 누구한테 갖다 줘? 을한테 갖다 주겠지. 을이 낸단 말이에요. 을이.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누가 소유자야? 등기부에는 누구로 돼 있지만 그러니까 을이 사실상 소유권을 주장하는 거예요. 나는 등기하지 않아서 법적으로는 소유권이 없지만 실제로는 내 거 아니냐라고 주장하는 권리가 이거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 대법원 이런 권리는 없단 말이죠. 을은 이렇게 말 세금은 제가 내는데요. 네가 내. 국가는요 세금 누가 내는지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안 중요해요. 낸다는 게 중요한 거지. 넌 내 세금. 그래서 을이 이렇게 줘. 세법에는 사실상 소유자라고 세금 내라던데요. 사실상 소유자니까 사실상 소유권이 있는 거 아닙니까? 대법원. 세법상 사실상 소유권이 소유자라 하더라도 사실상 소유권이나 권리까지 인정해 줄 수는 없다. 이게 판례요. 그러니까 너는 세금은 내. 근데 권리는 인정 못해. 이런 뜻이에요. 인정 안 한다. 세법에 가면 사실상 소유자라는 개념은 있어요. 그러나 민법상 사실상 소유권이라는 권리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절대. 마지막으로 이게 제일 웃겨요. 때법의 절정. 근린공원이용권이라고. 어떤 지역에 공원이 설치가 돼 있어요. 그때 굉장히 잘했어. 그러니까 주말만 되면 타 지역 사람들이 바글바글해. 오히려 그 지역 주민들이 이용을 못해. 그래서 지역 주민들이 때로 몰려가가지고 우리 지역에 설치된 공원은 우리 지역 주민들만 독점적으로 이용할 권리를 인정해달라라고 주장하면서 이름 붙인 게 근린공원 이용권이. 된다 안 된다? 될 리가 없겠지요 이런 게. 그래서 물권 법정주의 종류광제를 위반해서 무효가 된 거, 인정 안 되는 거 4개 머릿속에 박으셔야 돼요. 4개가 한꺼번에 우리 시험에 나온 적도 있어요. 한꺼번에 한 해. 4개 한꺼번에 쪼로로 지문으로 나온 적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온천권, 관습상 통행권,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상 물권, 근린공원 이용권 이런 권리는 인정되지 않는다. 딱 머릿속에 넣으시면 됩니다. 물권의 종류에서는 이 정도 보시면 돼요. 자, 마지막으로 물권의 일반적 효력이라고 2가지가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선적 효력이고요. 또 하나가 물권적 청권인데 물권적 청권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건 나중에 다음 주에 할 것이고요. 오늘은 하나만 보겠습니다. 우선적 효력이라고. 간단히 이해만 좀 해보시면 돼요. 우선적 효력은. 우선적 효력은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건이 하나가 있어요. 그런데 갑, 자기 거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즉 소유권 주장하고 있어요. 을, 자기 거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을도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의 물건에 소유권 2개가 충돌하지요. 둘 다 인정할 수 있다 없다? 없지요. 일물
일권주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갑의 권리만 인정, 을의 권리는 배척. 이렇게 할 수밖에 없지. 이때 이렇게 말해요. 갑의 권리가 을의 권리에 우선한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일물일권주의 원칙상 하나의 물건에 수개의 물권이 충돌하는 경우에 하나의 물권만 인정되는 힘. 그걸 뭐라 한다? 우선적 효력. 그런데 기준을 만들어 놔야 돼요. 자, 갑하고 을이 각각 소유권을 주장하다가 열받아서 법원을 갔어요. 그래서 법원이 갑과 을의 말을 들어보고 갑의 소유권을 인정해 줬어. 그럼 을이 반발할 거예요. 판사님, 왜 제 말은 안 들어주고 갑에게 소유권 인정해 줬습니까? 도대체 갑에게 소유권 인정인 이유가 뭡니까? 그랬더니 갑이 잘생겨서. 그럼 을이 납득할까 안 할까? 안 한단 말이에요. 그 기준이 필요해요. 객관적 기준이. 그 기준이 뭐냐? 요거를 간혹 우리 시험에 또 질문해 냅니다. 두 가지 분류가 있어요. 첫째가 같은 종류의 물권끼리, 소유권과 소유권끼리, 지상권과 지상권끼리 이렇게 충돌하는 경우, 이렇게 동종류 물권끼리 충돌하는 경우에 원칙이 먼저 성립한 권리가 우선 성립선우 이렇게 됩니다. 먼저 성립한 권리가, 먼저 취득한 권리가 우선 이렇게 돼요. 자, 이때 성립선우를 뭘 가지고 판단할 것인가? 부동산 물권은 등기 먼저, 등기선우. 그래서 아까 101호의 저당권이 두 개가 있을 때 먼저 등기한 저당권자가 우선 변제받는다 그랬죠. 먼저 받고 나중에 등기한 자가 나중에 받고 그런다 그랬죠. 등기선우로 따져요. 반면에 동산물권은 누가 먼저 차지했는가? 점유선우. 그래서 여러분들이 버스를 타고 가는데 내 앞에 바로 자리가 났어. 내가 앉으면 되죠. 근데 앉으려고 했는데 저 멀리서 가방이 하나 날라와서 자리에 뚝 떨어졌어. 그러더니 어디선가 바람같이 아주머니가 달려와서 앉아버려. 그 좌석에 앉아서 갈 수 있는 권리 누구한테 있다? 그 아주머니. 먼저 차지하신 분. 야, 인마 왜 하필이나 아주머니냐? 그냥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게 예를 든 거예요. 동산 이렇게 누가 먼저 차지했는가 이거 갖고 따지면 돼요. 부동산은 등기선우, 동산은 점유선우. 그런데 예외 나중에 볼 겁니다. 점유권이라는 권리는 우선적 효력이라는 게 없어요. 다른 권리를 배척하는 힘이 없습니다. 점유권은. 다음 주에 볼 거예요. 또 하나가 소유권하고 소유권을 제한하는 제한물권. 자, 갑이 땅을 소유하고 있어. 그 상태에서 을과 계약을 맺고 을에게 지상권을 설정해 줬어. 지상권 아까 제한물권 중에 용익물권이라 그랬죠. 그리고 지상권은 타인 소유 토지를 사용 수익하는 권리예요. 그러면 갑소의 땅에 을이 지상권을 갖고 있을 때 이 땅 누가 우선하여 사용 수익? 소유자가 사용 수익, 지상권자가 사용 수익. 지상권자가 사용 수익을 하죠. 왜? 지상권은 무슨 권을 제한해? 소유권을 제한해요. 그러니까 갑이 을과 계약을 맺고 을한테 땅을 사용하도록 한 거예요. 그게 지상권이야. 그러니까 땅 하나에 소유권자와 지상권자가 충돌하면 뭐가 우선할 수밖에 없어요? 소유권과 제한물권이 충돌하면 언제나 제한물권이 우선하게 됩니다. 소유권과 제한물권이 충돌하게 되면 제한물권이라는 것 자체가 소유권을 제한을 가하고 있기 때문에 소유권보다는 뭐가 우선할 수밖에 없다? 제한물권. 쉽게 갑소유 땅에 을이 지상권 갖고 있다. 을이 땅 사용에 대해서 우선권이 있다 이런 뜻이에요. 을이. 두 번째, 이게 조금 더 중요합니다. 물권하고 채권이 충돌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이론상 물권하고 채권은 충돌하지 않습니다. 객체가 다르기 때문에. 물권은 객체가 물건이고 채권은 사람에게 일정한 행위를 청구한다 그랬죠. 객체가 달라요. 그래서 원래는 충돌하지 않는데 이런 경우가 있더라 말이지. 갑과 을 사이에 갑소유 주택을 임대차 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전월세를 말합니다.
집주인을 뭐라 한다? 임대인. 임대인 집주인. 빌린 사람을 임차인이라 하게 되고요. 임차인은 임차권이라는 권리가 생깁니다. 자, 이때 이 임차권은 갑소유 주택이라는 물건에 관한 물권일까요? 물권이다 아니다. 임차권 물권이다 아니다. 을이 갑소유 주택을 사용 수익하는 권리. 그게 물권이겠지. 물권이다 아니다. 아니에요. 채권이에요. 아까 우리 민법상 물권이 8개 있다고 그랬어요. 점유권,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 거기에 임차권은 없어요. 채권이에요. 자, 그럼 채권은 어떤 권리라고 그랬죠? 채무자에게 뭐뭐 하라고 청구하는 권리라고 했죠. 그러니까 을이 갖고 있는 이 주택 임차권은 갑소유 주택을 사용, 수익하는 물권이 아니라, 물권이 아니라 채무자 갑에게 내가 너하고 계약을 했으니 너의 주택을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청구하는 권리예요. 청구하는 권리. 이게 임차권이에요. 물권이 아니고 무슨 권? 채권입니다. 채권. 이때 채권은 채무자한테만 주장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을은 이 채권을, 임차권을 누구한테만 주장할 수 있다? 갑에게만. 을이 갑하고 계약을 했으니까 갑한테만 야 쓰게 해줘 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채권입니다. 잊지 마세요. 자, 이 상태에서 갑이 주택을 양도해요. 팔아요. 병이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소유권은 대표적인 물권이죠. 물권은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다 그랬지. 그러니까 주장해 얘가 을한테. 야 내 집이다 나가달라. 주장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을은 병에게 임차권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다니까. 없다니까. 채권이라니까. 무슨 권? 채권이라니까. 을이 병한테 야 네 주택을 사용하게 해달라 그러면 병은 뭐라 그래? 내가 너하고 계약했냐 자식아 나가라 그래. 잊지 말자. 임차권은 무슨 권이다? 채권이다. 누구한테만 주장할 수 있다? 갑에게만. 따라서 새로운 집 주인에게는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새로운 집 주인이 소유권을 주장하는 경우에 기존 임차인은 임차권을 주장할 수가 없으니 소유권과 임차권이 충돌하게 되면 뭐가 우선하게 된다? 소유권. 그래서 물권하고 채권이 충돌하게 되면요. 이게 우선합니다. 이게 원칙이에요. 됐죠? 그런데 만약에 이 상태에서 그대로 내깔려 두면 임대차의 경우에 집주인이 바뀌고 나가라 그러면 대한민국의 모든 임차인들은 나가야 되잖아. 문제가 심각해지겠죠. 그래서 이게 원칙이지만 예외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서 주택 임차인들이 주택을 인도받고 그 주소지로 뭐를 옮기면 주민등록, 흔히 말하는 전입신고 그걸 하면 다음날 0시에 대항력이 생긴다고 해놨어요. 자, 이때 대항력이란 제3자에게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힘, 이게 대항력이에요. 그래서 을이 대항력이 있다는 것은, 을의 임차권이 대항력을 갖췄다는 것은 그 임차권을 갑 이외의 제3자에게도 주장할 수 있는 힘이 생겼다 이런 뜻이에요. 그게 대항력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을이 만약에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함으로써 대항력이 있는 상태에서 병이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을은 병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이 경우에는 임차권이 우선하겠죠.
그런 예외가 있더라면 이게 예외예요. 예외. 물권과 채권이 충돌하면 원칙적으로 뭐가 우선한다? 물권, 단, 임차권 같은 채권이 대항력 따위를 예외적으로 갖출 수 있다. 그게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금융임대차보호법, 민법에도 있어요. 그거는 몇 가지. 그래서 나중에 계약법 임대차를 가면요. 부동산 임차권이 대항력을 갖추는 방법. 요거 몇 가지가 나와요. 아주 중요해집니다. 대항력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새로운 소유자에게 자신의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냐 없냐가 달라지기 때문에 아주 중요하게 나오거든요. 어쨌든 물권이 우선하는 게 원칙이 돼. 단 채권이 뭘 갖추게 되면 대항력이라는 걸 갖추게 되면 채권이 우선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예외입니다. 요것 때문에 설명을 드린 거예요. 요것 때문에. 앞으로 계속 나오게 됩니다. 이 내용은 173페이지 물권의 효력 1번의 양가로 1 동그라미 1 일정한 물건에 관하여 물권과 채권이 성립하게 되면 성립 선후를 묻지 않고 뭐가 우선한다? 물권이 채권에 우선하는 게 원칙이다. 말씀드렸잖아요. 단 예외 이거 대항력 따로 생각해달라. 단 임차권이란 채권이 대항력을 갖추게 되면 그때는 채권이 우선하는 경우가 있다.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물권이 동일한 물건에 두 개 이상 성립하는 경우에는 먼저 성립한 물권이 후에 성립한 물권에 우선한다. 즉 성립선으로 따진다. 단 제한 물권은 소유권에 언제나 우선한다. 제한 물권은 뭘 제한하는 물권? 소유권을 제한하는 물권. 그러니까 개념상 제한 물권이 우선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 정도. 됐죠? 네,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물권적 조건은 다음 주에 좀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첫날 말씀드려서 물권은요, 내용도 어렵고, 이해도 어렵고, 문제도 어렵습니다. 처음부터 기초를 단단히 다져놓지 않으면 나중에 가면 반타작도 못해요. 물권은. 처음부터 기본이 되는 걸 확실하게 자꾸 반복하셔서 뼈대를 잘 잡아 두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